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도 일찍 왔습니다. 빨리 방송하고,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렇게 정해봤어요. 정왕동, 시흥시 정왕동 경매 물건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쏟아졌어요. 보니까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토지는 옛날에 제가 이제 강의했던 것들하고, 이제 강의하지 않았던 신건이 있더라고요. 보고하고 그다음에 상가는 뭐 기존에 다 브리핑했던 건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는 이유는 다 아시죠, 여러분? 제 방송을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왜 상가가 안 나갈까? 그죠? 들어가면 바보죠, 바보. 그죠? 누가 그 가격에 그 위치에 그런 상가를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즘 정왕동의 아파트가 이번 달에 벌써 6건이나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누차 작년 12월 달에 아파트 꼭지를 칠 때 경고를 줬다가 악성 댓글만 뒤지게 달려가지고 글을 내린 적이 있는데 다시 올리려면 올릴 수 있어요. 그냥 뭐 삭제는 안 했으니까. 근데 뭐 그때 입에 개거품 몰고 당신이 정왕동 사냐 뭐 그런 딴 얘기하면서 저한테 악성 댓글 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제 예측이 맞았죠? 뭐 맞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도 역시 집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요. 뭐 그렇지만 자산 가격 붕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건 감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차후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 중인데 그럼 요것이 이제 바로 또 반등을 줄 것이냐 아니면 스물스물 더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쭉 당분간 또 몇 년 동안 누워 있을 것이냐 이제 우리가 또 요 다음의 문제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주식을 아니 참 아파트가 고점에서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빠진다고 했을 때 개거품 물고 저한테 악성 댓글 다신 분들 지금 아마 어디 뭐 한강은 안 가셨겠지? 뭐 집 조금 빠진 것 같고 뭐 한강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간에 아파트는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경고 사인을 많이 줬고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분 대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값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집을 한 채니까 그죠? 한 채니까 그럼 이거 팔고 다른 데 가야 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죠? 근데 돈을 버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돈을 버는 거고 중간에 사셨던 분들은 큰 이익도 없고 그냥 오히려 잘못하면 손해예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후단의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추세선 긁어드리면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오늘 아주 세게 나왔죠. 미국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낙폭 과대에 따른 또 이격률 과대에 따른 자율 반등.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세선 긁어드리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율 반등이라고요. 여기에 또 광분해서 그죠? 내일 주식 사야지. 그런 분들은 조금 좀 손에다 좀 데일밴드 하나만 좀 붙여놓으세요. 아, 사면 안 되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왜 제가 그런 말씀드려 좋아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 좋아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에서 단지 그냥 그 감세한 철회한다는 거. 그죠? 스위스에 되게 유명한 은행 있죠, CS. CS 그룹이 우리나라에 진출돼 있어요. 뭐 크레딧 뭐라고 하던데 하여간 어쨌든 스위스에서 유명한 은행입니다. 은행이 지금 부도들에 휘말리고 있죠. 도이치뱅크 독일 도이치뱅크도 사실은 좀 그런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주식에 빠진 만큼 자율 반등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차 설명해드리게 하고 일단은 좀 경매 물건을 좀 먼저 볼게요. 어, 제가 오늘 정왕동 걸 한번 쫙 봤습니다. 정왕동 걸 여기 아파트하고 대지하고 농지를 한번 클릭해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하나씩 볼게요. 시흥시 대화동 뭐 이건 제가 설명해드린 거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은 설명해드렸던 거니까 수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용 가격을 결정하시고 계산하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볼게요. 아파트가 지금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아파트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어디부터 볼까요, 여러분? 끝트레부터 볼게요. 끝트레부터. 아파트. 저는 뭐 가격이 어떻다, 이렇다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뭐 정황동 사시는 분들한테도 죄송하고, 죄송할 건 없죠, 사실은요.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아파트 누가 4억 주고 5억 주고 사겠습니까? 저도 안 사요. 뭐 그 가격 서울로 가지 않는 이상 그거 살 필요가 없죠. 자, 일단은 아파트 한번 볼게요. 아파트 이게 뭐냐면, 뭐 권리 분석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권리 분석은 뭐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좀 우습고, 어떤 시세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걸 좀 얘기해 볼게요. 대지권이 25평, 시흥시 정왕동 요진 아파트네, 요진 아파트. 요진 아파트 어딘지 다 아시죠? 요진 아파트 어딘지 다 아실 거고. 그런데 25평, 건물 면적이 25제곱미터, 25평, 26평이죠. 그런데 감정이 3억 9천에 돼 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여러분, 옛날 같은 물론 여기 임차인 있나 보네, 세입자가. 어? 세입자도 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어? 모르겠고 일단 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세입자가 없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그죠? 요진 아파트예요, 여러분. 요진 아파트입니다. 정황동 사시는 분 잘 들으세요. 괜히 또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100호다고 붙어 있는 곳에 정말 25평인데 4억 얼마를 써서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된 가격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 사람은 미래 가치까지 땡겨서 미리 낙찰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왕동이라든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를 낙찰받을 때는요. 서울도 지금 아파트 낙찰 가격이 지금 70%, 60%밖에 안 됩니다. 그죠? 반가격밖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감정 시점이 언제냐? 감정 시점이 언제인지 잘 보세요. 감정 시점이 2021년 6월부터 12월 달 6월 이후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파트가 감정되어 있다는 것은 좀 오르기 전 가격이고,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요, 정왕동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 이후에 감정이 됐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감정이 됐던 거니까. 자, 요즘 아파트 시세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검색해보면 나와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가면 나오겠지만, 자, 3억 9천짜리가 지금 1억 9천까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3억 9천이 낼름 먹었어요. 낼름 먹었다고요. 아니, 지금 안 먹는다고요. 안 먹어. 제가 감히 또 이러면 또 악성 댓글 많이 달 건데, 우리 서로 까놓고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죠? 아파트 가격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아파트를 물건을 내놔도 지금 살 사람이 없어요. 매매가 안 된다니까요. 정왕동에 6월부터 12월까지 2021년요. 매매된 건수가 1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가격들이 최고가를 형성한 거예요. 각 단지마다 한 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뭐 자전거래인지 아니면 뭐 특수거래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좌우든 간에 6개월 동안 10건 거래됐다는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가격의 대표성이 있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이 가격이면요.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이면 2억대 초반이면 요것은 2년 전 가격이에요. 2년 전 가격.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아파트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2년 전 가격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어요. 2년 전 가격으로. 오히려 지금 2년 전 가격보다 떨어진 아파트들이 더 많아요. 더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이렇게 낙찰 받으실 분들은 자신 없으면 전문가하고 상의하세요, 여러분. 3억 9천짜리 옛날 6개월 전만 해도 석 달 전만 해도 이거 낼름 받아갔다니까요. 석 달 전만 해도 3개월, 4개월 전만 해도 낼름 받아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낼름 받아간 사람들한테 바보. 저는 그랬어요. 진짜로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아파트는요. 특히 수도권, 서울 빼고 경기도의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2020년, 2021년 전반기 가격으로 후퇴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강의는 지금 안 내린 게 하나 있어요. 하도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 강의는 일부러 제가 6개월 전인가 올렸는데 그 강의는 일부러 안 내렸어요. 제가요.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이 지금 뭐 3억 9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는 2년 전 가격으로 후퇴한다. 저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거요. 제가 그건 분명히 6개월 전, 10개월 전에도 경고 드렸잖아요.
경고 드렸어요. 뭐 악성 댓글 다실 분들 다시고 하던가 말던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즘 아파트 되게 뭐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이렇게 정왕동에서는 사실은 아이고 노트북 아닌데 요거 요즘 아파트 단적인 예로 이 100옷 있죠? 100옷 이거 얼마 전까지 10억씩 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어떤지 아세요? 현실이요? 저는 여기 10억 주고 살라고 10억 준다면요. 10억 주고 살 바에 차라리 저는 인덕원 갑니다. 인덕원. 인덕원이나 광명 가요. 광명. 굳이 내가 미쳤다고 여기 100옷에 10억 주고 삽니까? 7, 8억 주고 사요? 저는 안 사요. 그런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죠? 호가만 높여놨어요. 호가만 높여놨다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진짜. 그죠? 여기 100옷에 10억 주고 사느니 인덕원이나 광명 그런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 외곽 지역보다는. 그래서 이런 수도권 외곽 지역은 아파트가 빠질 때도 제일 먼저 빠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요즘 아파트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요즘 아파트 저는 그래요. 하여간 뭐 안산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뭐 광명은 일단 빼고 뭐 시흥 그다음에 뭐 송도 외곽 쪽 있죠. 경기도 외곽 쪽. 외곽 쪽은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가격 아파트 이제 앞으로 쏟아질 건데 많이 나올 건데 굳이 뭐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무주택자는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4, 5개월 전에 저한테 상담받은 분도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자 일단 요즘 아파트 받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아파트야? 이건 아니라 하중동이네. 자 많은데 뭘 볼까? 뭐 서해 2차 아파트도 있고 여기 위에부터 볼까요? 자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요. 자 정왕동에 삼성아파트 시흥시 정왕동 삼성아파트 삼성아파트인데 뭐 감정이 4억 2,500 됐네요. 4억 2천. 근데 지금 옛날 같으면 이거 풀러당 가져갔다니까요. 풀러당 가져갔어요. 6개월 7개월 전만 해도 이 가격에 낼름 먹어 치웠어요. 근데 안 가져간다고 안 가져간다고. 이 아파트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르기 전 가격으로. 물론 그 전까지는 뭐 장담 못하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가격이 언제 됐는지 볼게요. 가격 시점이 2022년 4월 달이 됐네요. 그죠? 거래도 되지 않는 가격. 그죠? 2022년 1월 달에 꼭 찍었죠. 12월 달하고 2021년 12월 달하고요. 근데 거래 한 건도 안 돼 있는 한 건도 안 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오래된 아파트,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나는 이거 4억 주고 사느니 저는 그렇다니까요. 인덕은 간다니까요. 인덕은 간다니까요. 이거 사느니 차라리. 그죠? 옛날에 이거 2억, 한 후반?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됐어요. 2억 한 3억, 많이 가면 3억 초반? 그렇게 간 걸로 기억되고 있거든요. 3억 초반도 안 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할 것이다. 2년 전 가격으로. 그 이전에 사람들 머리 요즘 똑똑해져가지고 안 사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를요, 사람들이 앞으로 5년 동안 250만 가구, 10년인가 250만 가구 나오죠. 그리고 법인들이 소유한 아파트가 250만 채, 다주택자가 소유한 그러니까 아니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한 400만 채 되죠. 다주택자가 소유한 게 한 600만 가구, 600만 채 되죠. 이거 매물을 지금 세금을 안 내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이것만 매물 나와도 아파트값 똥값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중고차 가격 된다니까요. 지금 부의 이동이 저는 좀 감히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어요. 부의 이동이 여러분들만 모를 뿐이지 이렇게 한번 쫙 띄운 이유는요. 물건 주식으로 얘기하면 물건 날아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 날아주는 과정.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그래요. 대한민국 제가 이렇게 좀 이건 아니고 사실은
대한민국은 그래요. 어차피 재테크에 가장 좋은 싼 아파트임은 맞아요. 부동산, 아파트임에 틀림없지만 그 서민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아파트가 재테크 수단으로 가장 좋긴 하지만 앞으로 5, 6년 동안은 아파트가 오를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5, 6년 동안은 아파트가 오를 일은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각자 생각이 틀리겠죠. 어쨌든 삼성 아파트가 옛날 같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최고 비쌀 때 감정이 돼 있는 가격이다. 근데 이 가격은 거래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다. 옆에 그죠? 그런데 2억 9천 이 가격도 안 가져간다. 지금.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가격 주고 사는 사람 바보예요, 바보. 바보. 그냥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파트 사실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사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신호 아파트. 신호 아파트도 마찬가지네. 감정이 언제 된 거야, 이것도. 2021년 감정이 요것도 2021년 11월 11일에 됐죠. 아우, 좋네. 쌍10절이네. 쌍 11일이네. 10일. 2021, 그러니까 최고 비쌀 때 감정이 된 거죠. 이것도 역시. 최고 비쌀 때 감정이 된 건데, 감정이 3억 7천. 그런데, 2억 6천에 지금까지 빠졌는데, 옛날 같으면 이거 가져갔어요. 안 가져갑니다, 지금. 안 가져간다고요. 이거 이 가격에 가져가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동사무소에 가서, 아유, 야,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아파트 가격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정말 서울은 벌써 이제 아파트 가격이 보통 30% 정도 떨어져 있고요. 세종은 뭐 50%까지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정왕동 이상하게 시흥시 사람들은 자기 아파트 가격, 정왕동 가격, 아파트 가격 빠진다고 하면 이상하게 막 쓸데없는 악플 달고 그러더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잘못 들어가 놓고, 그죠? 본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입에 개거품 물고 정말 항의하더라고요. 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인데 뭐 개거품 물 필요가 있나요, 그게? 그죠? 저도 역시 아파트 가격 가지고 있지만 아파트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사실인데. 그러면 남들 보고 이 가격, 감정 가격 보고 낙찰받으라고 그래요?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안 받겠지, 이건. 어쨌든 신호 아파트, 정왕동의 신호 아파트도 조금 감정이 제일 비쌀 때 됐다. 그런데 지금 좀 그래서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요. 정왕동의 아파트를 시흥시 아파트를 낙찰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르기 전 가격, 그러니까 2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약간 높게 받으면 손해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손해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 참고하셨으면 제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했고 많이 있네. 서해 아파트도 있네. 서해 아파트 그 가격은 언제 된 거야? 21년 아이고 요것도 역시 2021년 11월 8일 날 제일 비쌀 때 됐네요. 그죠? 한참 오를 때. 아우 서해 아파트가 요건 평수가 커요. 31평 5억 5천. 근데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가격 주고서 여기 살려면 인덕은 간다고 인덕은. 그죠? 인덕은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런 건 있어요. 어, 대형 평수 아파트 있잖아요. 대형 평수 아파트가 사실은 조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좀 물량이 좀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 대부분 보급형을 많이 짓다 보니까 대형 평수, 그래서 30평 넘어가는 35평, 뭐 40평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딸리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25평, 30평짜리는 많지만 35평, 45평짜리 이상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평수다른 아파트가 조금 딸릴 수도 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 가격은 아니다. 그죠? 좀 빠진다.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보자. 아파트 가격은 추이가 올랐다가 거래도 안 됐던 가격들이 호가만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2년 전 가격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 보시고요. 토지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고압 아파트도 있네? 뭐 이렇게 많아? 중앙동에 아파트 엄청 많이 나왔네요. 솔직히 그죠? 지금 7건 8건 되네요. 아파트가. 고압 아파트 감정이 연재됐어 이거. 감정 날짜 한번 볼까요? 2022년 1월 7일 제일 비쌀 때 감정된 겁니다. 제일 비쌀 때 감정이 된 거라고요.
제일 비쌀 때. 이게 18평 작은 거네 평수는. 평수는 작아요. 그런데 자 2억 6천짜리가 1억 8천. 1차 때 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2차 때. 이거하고 비슷한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12월 달에. 요거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3억 5천에 낙찰받았더라고요. 누가. 3억 5천에 이 인근에. 제가 그래서 미친놈이라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잘 아니 어쨌든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호가만 잔뜩 올린 상태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3억 5천에 낙찰받는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낙찰 받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라고, 빨리.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 안 되는 거 보니까 못 팔은 것 같아요. 팔았으면,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뭐, 왔겠지. 왔는데, 못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여러분, 정리할게요, 제가. 쓸데없는 사설이 길어졌는데, 아파트 가격은 분명히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이하로.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거기까지 저는 보지는 않고, 일단은, 어, 대한민국 아파트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져 있겠죠. 그리고 좀 하나 좀 토지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나머지는 제가 다 강의했던 거예요. 시흥지에 나와있던 물건들. 근데 이제 뭐, 낙찰이 안 돼서 문제인데, 음, 요 물건이네. 1000평이거든요. 1000평인데, 약 1000평이에요. 1000평인데,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 그렇게 뭐 나쁜 위치라고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죠? 나쁜 위치라고는 보이지 않고, 도로하고 접했어요. 도로하고 접했어요. 여기가 지금 보면 도로가 좀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렇게요.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도로하고 접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목이 돼요. 이게 지목이 돼. 지목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축법상 도로라는 얘기죠. 건축법상 도로. 그럼 여기도 마음만 먹으면 건축허가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봐야 되겠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발 제한구역이네. 그죠? 개발 제한구역. 그죠? 개발 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죠? 극히 제한적이다. 농지대요, 농지. 이런 데서는 개발 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원주민이라든가 또는 5년 이상 거주자, 그런 사람들 한해서 건축을 할 수 있죠. 또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한해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타당성을 잘 따져보시고, 진행하십시오. 이런 데는 대부분 다 이제 수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용 가격도 한번 따져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900평이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라 퍼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용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뭐 거의 뭐 보상가 수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격 감정가가요. 감정가가 거의 뭐 만약 수용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수용된다라고 했을 때 거의 뭐 보상가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대충 봤고요. 뭐 상가는 마찬가지로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100곳에 있는 것들 아직도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곳 상가는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저번 강의 때. 그러니까 한번 100곳 상가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자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입찰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죠? 입찰 안 하시는 게 좋고, 제가 아파트 정왕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뭐 한번 강의를 하고, 뭐 당신이 정왕동 사냐 뭐 어쩌냐. 근데 진짜 그때 제가 강의했을 때요, 정왕동 사시는 분들 우리 저희 강의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상담도 많이 했거든요. 상담도. 그때 파실 상담하신 분들이 한 7, 8분 돼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분들은 다 잘 팔았을 거예요. 잘 파셨을 거고,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지금 아파트가 세 채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상담도 하신 분도 계셨고, 근데 아마 그때 파신 분들은 정말 7, 8개월 전에 저하고 만났던 분들은 되게 잘 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분 중에 단골이 계세요, 저희 가게. 뭐 진짜 한 달에 가족끼리 뭐 2번씩 오시더라고요. 아니면 또 친구들도 오시고 와서 또 회식도 하시고 막 직장인들이 그러신 분도 많아요.
네, 그럴 때마다 좀 항상 감사드리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뭐 너무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주식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종합지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종합지수가 굉장히 세게 반등이 나왔죠. 54포인트, 54포인트 반등 나왔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종합지수는 반등을 줄 자리에서 반등을 준 건데 사실은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반등을 줄지 안 줄지. 워낙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반등을 줄지 안 줄지 반신반의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ELW 제가 수익 실현했다고 했죠. 수익 실현했습니다.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반등을 줄지 안 줄지 몰라서 저도 판단이 안 쓰더라고요. 사실은 원칙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추세대 받고 반등을 줘야지 맞아요. 근데 이것도 확신이 안 쓰더라고. 악재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강의에서 길지 않을 것이다. 길지 않을 것이다. 2300포인트는 강력한 저항선이다. 자, 지금부터 2250포인트부터 2300 오면 저는 또다시 기회가 온다고 그랬죠. 또다시 기회가 온다고 그랬죠. 제가요. ELW에서. ELW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ELW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종합지수는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2300, 2200 여기 이 전저점, 이 전저점들 보이시죠? 여기 전저점들, 전저점들. 저는 이 저점까지밖에 반등을 많이 주면 반등을 못 준다고 생각하고 많이 주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죠? 안 주면 제가 볼 때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올랐다가 쳐맞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정말 반등이 세게 준다면 정말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여기서 하락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반등을 크게 줬기 때문에 여기 반등은 짧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한 번의 모험의 기회가 두근두근 모험의 기회가 또 오고 있습니다. 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주식도 오른다고 아이고 낼름 좋다고 또 사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반등을 주는 이유가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뭐라고 했다고 했죠? 오르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쳐맞으려고. 쳐맞으려고 오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주식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고점이 단기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정말 세가지고 세서 이렇게 반등이 한 달 정도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요것은 일단 배제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반등이 세게 이게 정말 진짜 바닥이 되려고 한다면 5일선이 꺾여 내려오고 있죠. 5일선 이렇게 돌아야 되고요. 5일선이 돌아야 되고 21선도 이렇게 돌아야 되고 이때 주식을 사도 안 늦다. 그죠? 바닥이 어딘지 알고 남들보다 싸게 살려고 제가 남들보다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했죠. 주식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도는 자리 확인하고 골든크로스 확인하고 사도 안 늦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5일선 이렇게 돌고 21선 이렇게 돌고 누워있든지 오르든지 이런 자리에서 확인하고 사도 안 늦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주면 또 쌍바닥을 찍든 또 이렇게 N자형 상승을 보이든 그죠? 보일 거예요. 추세를 만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우리는 무조건 보수적이다. 지금 하락추세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악재가 지금 많아요. 그죠? CS은행도 지금 부도가 나네 안 내네 그 얘기하고 있고 도이치뱅크도 마찬가지고 또 러시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러시아 핵 사용하냐 안 하냐 그건데 저는 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지금보다는 더 공포를 조성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ELW 하는 분들은 반등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랫방향인 풋 ELW를 산다. 여기서 또 300% 500% 내는 건 뭐 또 우스울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 ELW 한번 볼게요.
자, 제가 ELW 뭐라고 했죠? ELW 180원에 사서, ELW 여기 180원 언저리 사가지고 이때 수익 실현 했다고 했죠. 150% 수익률. 근데 만약에 제가 왜 이때 팔았냐면 추세대 하단을 맞았기 때문에 방향을 어디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저 자체도 사실은요. 이때는 저도 정말 판단이 안 쓰더라고요. 근데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이게 푸시니까, 그죠? 푸시니까 우리는 아랫 방향을 베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풋도 푹 빠질 것 같아. 손실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150% 수익 보고 파는 거죠. 안 하니까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잘했죠. 이게 400원짜리가 오늘 110원. 그죠? 뭐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더 손실 날 뻔했죠. 그죠? 이렇게 ELW도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ELW도 하루에 변동폭이 300% 그렇게 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 이제 ELW에도 또다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수를 보면 지수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오늘 저녁에 심사숙고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음, 저는 이쪽에 베팅할 겁니다. 2250포인트. 내일 만약에 세게 더 반등을 준다면 2250포인트까지 갈 수 있어요. 2250포인트. 내일 운동해야 되는데 또 운동하다가 또 이거 ELW 놓치면 어떻게 하지? 예, 어쨌든 간에 2250포인트까지 가면 풋 이제 반등을 줬잖아요. 아랫방향으로 베팅을 할 겁니다. 풋 ELW 277.5 푸스피 200 기초자산으로 한 여기다가 풋을 베팅을 할 겁니다. 풋을 많이는 안 할 거고 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가 한 3배 한 3000만원 벌게 3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게 ELW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잔존 가치가 이제 다음 주가 만기거든요. 그럼 다음 주 또 만기다 보니까 어 만약에 한 요 정도 선 정도 내일 반등 주면 ELW 더 빠지겠죠. 이만큼 더 50원까지 올 수 있겠죠. 그러다가 또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ELW는 빠지겠죠. 이만큼 50원 정도까지 빠지는데 자 빠지면 매수를 해서 다음날 빠지면 ELW 폭등하겠죠. 50원짜리가 그래서 200원짜리만 가더라도 4배네 4배. 그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대로 안 가요. 안 가니까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획은 일단 종합지수는 내일 모레까지 반등 주면 많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내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계좌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좌에 제로예요, 제로. 제가 항상 이렇게 반등 자리 여러분들처럼 저 그래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바닥 찾아서 돈 먹으려고 안 해요. 저는 이렇게요. 저는 추세가 확인될 때 이렇게 확인될 때 이런 자리 들어가서 먹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장세해서 들어가서 먹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야 이거 어디가 바닥에 빠지고 있는 주식 어디가 바닥일까 이딴 거 안 해요. 이딴 건 정말 하수들만 하는 거고 욕심쟁이들만 하는 거예요. 욕심쟁이들. 그죠? 남들보다 더 싸게 살려고. 전 남들보다 더 싸게 살려고 안 해요. 주식 오르고 있는 주식을 마이너스 때 싸게 살려고는 노력하지만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르는 주식을 남들보다 싸게 살려고는 노력하지만 이렇게 처맞고 있는 주식들을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에요. 하수들은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더 싸게 살려고 하다가 손모가지 잘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는 주식 남들보다 더 싸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죠. 제가 요 근래 이제 하락장의 추천주가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 있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합지수 여기서 전저점 깨고 개폭락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폭락하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안 빠지고 있다. 그리고 추세선을 이렇게 긁어보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긁어보면 그죠? 저점 안 빠지고 있다. 그리고 11월 달에 사우디 어떤 그런
뭐야 무슨 시티? 어쨌든 뭐 좌우지단간 뭐 사우디 왕자가 오긴 했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또 삼성 엔지니어링은 재무구조 엄청나게 우량합니다. 앞으로 5년치의 일감을 다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 비중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 비중이 한 지금 45% 되죠. 5년 전보다 5년 전에는 외국인 지분이 5%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45% 외국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이렇게 아무리 우량한 종목도 자, 이 추세대 깨면 매도입니다. 매도. 뭔지 아시죠? 이거 깨면 이 추세대는 또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항선 또 쳐맞고 내려가요. 차트 개판으로 만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하되 손절 각오하고 매수는 하되 이 추세대 깨면 또는 이 전저점 깨면 1차 매도 구간은 여기, 2차 매도 구간이 이 추세대 붕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추세선이 깨졌는데도 한없이 부여잡고 있으면 그걸 어찌라는 거죠?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 좀 시황은 이렇게 하고요. 좌우지단간 종합지수는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죠?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여기서도 맞았고 여기서도 맞았고 여기서도 맞았고 여기서도 맞았고 다 여기서도 맞았고 여기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 없습니다. 제 시황이. 그런데 이번만큼은 조금 저도 좀 많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악재만, 경기 침체라는 악재만 겹겹이 쌓이고 있다. 그렇다면 종합지수는 여기처럼 길게 반등을 못 줄 것이다. 길어봤자 1박 2일 또는 2박 3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수 포인트를 또 그냥 가격을 얘기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2250포인트부터 반등 구간 목표치는요 2290포인트까지 이게 반등 목표치입니다. 이번에 여기서는 풋 매수, 풋 ELW 매수입니다. 때려야 돼요. 위에서 때려야 됩니다. 저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반드시 저는 2100은 터치하고 2000도 한 번쯤은 매스컴에서 언급이 나올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언급이 나올 것 같아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뭔 이유로 됐든 간에 뭔 이유가 됐든 간에 차트상으로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주봉 차트로 본 종합지수예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왜 반등을 월초에 반등 월 중반으로 갈수록 쳐맞는다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 이 선 보이시죠? 이 선 보이시죠? 이게 5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50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50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거든요. 그럼 위에 아침에 쳤다가 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죠? 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번 달 캔들은 요 모양이 될 겁니다. 올랐다가 쳐맞는다. 제 예상은 출하量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초에 올랐을 때 풋 쪽으로 아랫방향으로 베팅하면 300% 400%뭐 많게는 또 러시아 푸틴이 또 핵 갖고 장난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장난치면 또 뭐 1000%도 날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오늘 수강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좀 너무 제가 오늘 좀 지인하고 술 한잔 하느라고 좀 횡설수설 했네요. 감사합니다.